적국의 장군이 통곡했습니다. 나라의 왕은 그 공을 깎아내렸지만 명나라 제독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단 13척으로 133척을 격파한 그 사나이, 세계가 인정한 완벽한 전쟁의 신, 이순신 장군에 대한 해외의 성과를 지금부터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영국 해군 제독 조지 발라드. 영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해군 영웅 넬슨과 어깨를 나란히 할인물은 세상에 단 한 명뿐이라고 그는 단언했습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영국인의 입에서 넬슨 옆에 다른 이름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발라드 제독은 말했습니다. 어떠한 전투에서도 이순신이 참가하기만 하면 승리는 항상 결정된 것과 같았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단 한 번도 패배한 일이 없고 전투 중에 전사한 이 위대한 동양의 해군 사령관,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발라드 제독이 이처럼 경탄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임진왜란 초기 이순신 장군은 1차부터 4차 출동까지 단 한 척의 함선도 잃지 않은 채 일본 함선 370여 척을 격파하고 납포했습니다. 10대 0, 완전한 전멸에 가까운 일방적 승리였습니다. 일본군의 가장 강력한 전술은 등선백병전, 즉 적선에 올라타 칼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그것을 처음부터 원천 봉쇄했습니다. 튼튼한 판옥선과 거북선도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함포로 적선을 박살냈습니다. 적의 장점은 완전히 무력화하고 아군의 장점은 극대화하는, 이것이 바로 발라드 제독이 극찬한 이순신의 전술적 완벽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한산도 대첩이 있습니다. 1592년 7월 일본 수군 최강의 장수 와키사카 야스하루가 73척의 대함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좁고 암초가 가득한 견내량에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본 함대를 한산도 앞바다의 넓은 곳으로 유인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하객진, 하기 날개를 펼치듯 적을 반원형으로 포위하는 진영을 펼치고 지자포, 현자포 등 각종 총통의 화력을 일제히 쏟아부었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일본 함선 59척이 수장됐습니다. 이 충격은 일본 최고 권력자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까지 미쳤습니다. 그는 결국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해상에서는 절대 싸우지 말라. 성을 쌓고 방어에만 집중하라. 이순신 한 사람이 일본군의 핵심 전략인 수륙병진을 완전히 붕괴시켜버린 겁니다. 일본의 역사학자 도쿠토미 이이치로도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적국의 학자가 패배를 솔직히 인정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이순신의 위대함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일본군은 남해의 제해권을 완전히 상실하였고 평양까지 거침없이 진격했던 고니시의 군대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바다를 빼앗기는 순간 보급선도 퇴로도 모든 것이 막혀버렸습니다. 이순신 한 사람이 전쟁 전체의 판도를 뒤집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명나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가장 인간적이고 드라마틱한 이야기입니다. 명나라 수군 도독 진린, 그는 처음 조선에 왔을 때 조선 장수들을 폭행하고 욕설을 서슴지 않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이순신을 만난 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든 작전에서 이순신에게 자문을 구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동할 때조차 자신의 가마가 이순신의 가마보다 앞서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명나라 제독이 조선 장수에게 스스로 머리를 숙인 것입니다. 진리는 명나라 황제에게 이순신을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천하를 경영할 재주와 찢어진 하늘을 깃고 태양을 목욕시킬 만한 엄청난 공로를 지닌 인물입니다. 황제는 이 보고를 받고 이순신에게 특별히 키가 180cm에 달하는 거대한 귀도와 대장기를 포함해 8종의 하사품을 내렸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진린이 이순신에게 수없이 간청하고 또 간청했습니다. 나와 함께 명나라로 건너가 삽시다. 그렇게 흠모했던 이순신이 노량해전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진리는 배 위에서 바닥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그 눈물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명나라 경리 양호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7천량 해전으로 조선 수군이 완전히 괴멸됐습니다. 남은 것은 단 13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그 13척으로 일본 수군 133척을 막아냈습니다. 명량해전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당시 조선왕 선조의 반응이었습니다. 사소한 외적을 잡은 것은 직분에 마땅한 일이며 큰 공이 있는 것도 아니다. 자국의 왕이 이순신의 공을 깎아내렸습니다.
그 순간 명나라 경리 양호가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순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다 흩어진 뒤에 전선을 수습하여 패배한 후에 큰 공을 세웠으니 매우 가상합니다. 그리고 직접 은 20냥과 붉은 비단을 포상으로 내렸습니다. 조선의 왕보다 명나라 장수가 이순신을 더 알아본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청나라 시대에도 이순신의 이름은 울려 퍼졌습니다. 청나라의 저명한 사상가 위원은 세계의 지리와 병법을 정리한 해국도지를 치필하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이 연구한 해상 방어 전략이 이충무공의 전략과 완벽히 일치한다는 것을 깨닫고 깊이 감탄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한 나라의 장군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군사 사상가들이 수백 년이 지난 뒤에도 이순신의 전략을 공부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위대함입니다. 영국이 인정했습니다. 명나라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적국 일본조차 시인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이름, 이순신.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마지막 전투에서 목숨을 바친 완전한 장군. 그가 조선 사람이었다는 것이 자랑스럽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에도 흥미롭고 의미 있는 역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